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이렇게 약간 서울 소재에 있는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소개해 드릴 곳이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조선의 5대 궁궐 중 한 곳이죠.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과 함께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로 뽑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내릴 때 걷기 가장 좋은 궁궐은 저는 개인적으로 창경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홍화문 앞에 도로가 나 있지만 조선시대 당시에는 도로가 없었고 여기 커다란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 문과시험을 치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경궁 앞에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센터가 있는데 사실 저기 옥상 정원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은 창덕궁을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창덕궁이 있죠.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창경궁 오시는 분들은 창경궁 투어 시작하기 전에 꼭 서울대학교 암병원 4층에 있는 옥상 정원에 가서 창경궁 한번 조망을 해보고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매표를 하고 창경궁 안에 들어왔습니다. 창경궁의 시작은 태종 이방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죽고 나서 아들 세종대왕한테 양해한 게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 아직 살아있을 때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에게 양해를 했죠. 그 이후에 태종 이방원이 머물 곳으로 창덕궁 동쪽에다가 수창궁이라는 이름의 궁궐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바로 창경궁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9대 왕이었던 성종 때 이 성종이 모셔야 했던 왕실 어른들이 좀 많았어요. 먼저 할머니가 있었고요, 숙모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왕실 어른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머물렀던 수창궁을 증축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의 창경궁입니다. 하지만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과 함께 전소가 되어버렸는데 이후에 광해군, 인조, 그리고 순조 때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보수공사 및 복원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헐거가 되고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일제강점기 때 모든 전각들을 다 헐거하지는 않았고요. 주요 건물들 몇 채 정도는 남겨놨었는데, 그러니까 이 창경궁에 남아있는 전각들은 사실상 광해군 혹은 인조 혹은 순조 때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건물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입구를 지나쳐 오면은 본격적인 창경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옥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 이제 물이 말라 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옥천교 다리도 너무 예쁘죠. 창경궁은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보니까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줄의 원칙에 철저하게 의거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소 그 지세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치가 됐고 건설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창경궁의 규모는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그렇게 웅장하거나 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만큼 창경궁 나름의 소박하고 간결하고, 하지만 또 궁궐로서의 위용을 또 잃지 않는 멋진 궁궐입니다. 자, 이렇게 옥천교를 지나면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물이 바로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입니다. 야, 멋있죠? 이게 비가 오니까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궁궐을 제가 전세 낸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습니다. 자, 정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경복궁으로 치면 근정전, 창덕궁으로 치면 인정전 같은 곳인데요. 한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접견을 하거나
국왕이 즉위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 대외적인 업무를 하던 공간입니다. 궁궐 답사를 할 때 여행을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정전 앞에서 많이들 사진을 찍곤 하시죠. 그런데 지금처럼 비가 와서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사진 찍기가 자유롭지만 평상시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사진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정전 모서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어딜 가든 사람이 없긴 하지만 이 고궁의 기둥들, 고궁의 열주들 너무 고즈넉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비가 왔으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겠죠. 자, 이렇게 모서리에 오면은 이렇게 멋있게 정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전전은 광해군 때 복원된 건물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며 조선의 5대 궁궐의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위용이 떨어지는데 하실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경복궁의 근정전은 2층입니다. 그런데 명전전은 1층 건물이죠. 그래서 다소 그 장중함 같은 멋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명정전만의 그 맛이 있죠. 되게 잘 만든 건축입니다. 이 지붕과 기둥과 건축의 비율이나 조합도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월대가 2층 위에 있어가지고 명전전도 그 위용이 전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명전전 근처에 왔습니다. 확실히 경복궁 근정전이나 창덕궁 인정전보다는 내부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고궁을 포함해서 동양의 건축은 사실 그 건축물 자체를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이 건축물에서 보이는 시선, 그 광경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 여행자의 시선이고 신하 대신들의 시선이죠. 자, 왕의 시선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멋있죠? 네, 정전인 명정전 뒤편에는 숭문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뭐 하는 곳일까요? 저곳은 이제 왕의 개인 서재이자 또 왕의 신하들과 경연을 펼쳤던 장소입니다. 네, 저희 편액은 영조의 친필 편액입니다. 네, 보통 궁궐 구조를 보면은 정전 뒤에 이제 편전이라고 왕의 개인 집무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전 뒤편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지세에 맞추다 보니까 편전이 공간이 정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정전 옆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경궁의 이 편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뒤에 있지 않고 옆에 있다 보니까 동선을 틀어야 돼서, 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창경궁의 편전, 그러니까 왕의 개인 집무실이죠. 창경궁의 편전을 문정전이라고 부릅니다. 문정전. 이 문정전이라는 편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입니다.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던 곳이 이 문정전 앞입니다. 네, 여기서 사도세자의 뒤주가 있었고 그 뒤주에서 일주일 동안 갇힌 채 사도세자는 결국 사망을 하죠. 이게 영조의 시선이었겠죠. 방금이 영조의 시선이었다면은, 자, 이게 문정전의 전체 모습이고 또 뒤주에 갇혀 있었던 사도세자의 시선이었겠죠.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이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냥 언뜻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고궁이 이런 사연을 알므로써 뭔가 좀 다르게 보이죠. 이게 사연을 담은 공간의 미학입니다. 저기 옆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숭림당이 있고요. 자,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아주 없진 않네요. 정말 비 올 때 걷기에는 창경궁만한 곳이 없습니다. 자, 문정전에서 다시 명중전 뒤편으로 와서 저기 그윽한 회랑을 걷게 되면은 그 다음 공간으로 흔히들 말해서 내전이라고 하죠. 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침전이라고 해서 왕과 왕비 혹은 왕대비의 생활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궁궐 답사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멋이 있어요. 바로 이런 열주들입니다. 어떤 한 건축가가 그랬는데 이 열주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는 그 기둥 자체가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가 만들어내는 여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전 공간에 들어오면은 주요 건축물들이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관광객들이 좀 있네요. 자, 이제 여기 내전에 가기 전에 좀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 뭔가 공간의 여백이 많은 곳이죠. 원래 실제 조선시대 당시 궁궐은 빽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라는 거는 일제가 파괴했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 쪽으로 오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왜 일로 오냐면은 바로 여기가 옛날에 창경원 시절에 동물원이 있던 곳입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내전 답사를 시작할 텐데 이렇게 내전에 들어오면은 잠깐 관광객들이 쉬어갔다 갈 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 정자에서 왕들이 연회를 베풀었던 장소였다고 해요. 옛날에는 문들도 다 있고 문들이 다 있었는데 연회를 할 때만 문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보통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장소죠. 저도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가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걷지는 않았지만 또 쉬라고 만든 공간이니 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딱 적당히 내려서 걷기 좋은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앞에 보이는 뷰입니다. 자, 이제 저도 계속 답사를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무엇이냐? 바로 환경전이라는 건축물이고요. 저곳은 왕의 침전이었던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 중종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종이 말년을 보냈던 곳인데 중종 말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대장금입니다. 장금이죠. 대장금은 의녀 출신으로 사실상 어의를 대신해서 중종을 보살폈던 주치의였습니다. 중종이 장금한테 굉장히 크게 기댔다고 하고요. 중종 말년에는 신하들이 중종을 아련하기 전에 반드시 장금에게 보고를 하고 장금이를 통해야만 중종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현세자가 청나라 볼몰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사망한 곳도 바로 여기 환경전입니다. 소현세자 워낙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죽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 사극 매체의 단골 소재가 되는 인물이죠. 네, 그 환경전 옆에 있는 게 바로 경춘전입니다. 편액은 순조의 친필 편액이고요.
경춘전은 왕비들이 살았던, 왕비의 침전인 동시에 왕비의 개인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현황후가 머물렀었고요. 그 다음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그 다음에 헌종의 어머니인 이제 세자빈 시절의 조대비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와 조대비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정조와 해경궁 홍씨 아들 정조와 조대비의 아들 헌종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쪽 뒤편으로 가면 창덕궁입니다. 창경궁과 창덕궁은 붙어있죠. 그래서 두 궁궐을 합쳐서 동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춘전 뒤로는 통명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통명전도 왕실 여인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바로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은 곳입니다. 여기 뒤편이 인현황후가 살았던 곳이고, 여기가 바로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은 곳입니다. 아마 이쯤 어딘가에서 장희빈이 인현황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통명전을 보시면은 저런 돌기둥 아래에다가 인현황후를 저주하는 저주인형을 묻어놨었다고도 하죠. 통명전 옆에 있는 건물은 왕비나 왕대비 같은 왕실 어른 여인들이 손님들을 접견하거나 연회를 베풀던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저쪽에 또 의미심장한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데 저 건물은 또 어떤 건물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면 이렇게 아담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바로 후궁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후궁들의 방이었고 이곳에서 사도세자와 순조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영빈이 씨, 후궁이잖아요. 그리고 순조의 어머니도 수빈박 씨, 또 후궁이죠. 이게 이제 창경궁 내전의 뒤편 모습입니다. 자, 사실상 창경궁 주요 답사 투어는 끝이 났는데, 네, 저기 뭔가 계단이 있죠. 계단 안 올라갈 수 없죠. 너무 올라가고 싶게 생겼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위에 나무들이 아주 빽빽합니다. 여기 원래 자경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던 터입니다. 터. 자경전은 정조 재위기에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해경궁 홍씨의 처소였습니다. 지금은 없고, 뭐 기록에도 자경전은 창경궁 맨 뒤편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단 위에 올라오니까 창경궁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을 할 수가 있어요. 아휴, 멋있죠? 사실 이걸로 창경궁 답사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네, 주요 전각들과 건축물들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경궁의 역사는 창경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창경원의 역사도 있는데요. 그 창경원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일제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었던 주요 전각들이고, 이 뒤편으로는 사실 뭐 권례각사를 포함해서 여러 부속 건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던 건데요. 그 모습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터가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저랑 산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경전 터에 올라와서 걷다 보면은 이런 석조 부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제 풍기대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풍향과 풍속을 알 수 있겠던 도구고요. 여기에 해식 양불구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전부 다 일제강점기 때는 벚꽃나무들이 질비해 있었던 벚꽃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복원이 되면서 그 나무들을 뭐 다 없앨 수는 없으니 그 나무들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그 이동된 곳이 바로 여의도 윤중로입니다. 그래서 매년 벚꽃철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으시는 여의도 벚꽃길의 그 벚꽃나무들이 과거에 이 창경원 시절에 창경원에 있었던 벚꽃나무들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 또 가봐야 되는 곳인데 지금 출입을 막아놨습니다. 아마 비가 와서 막아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아마 출입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성종대왕의 태실입니다. 태실은 이제 조선 왕실에서는 그 탯줄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탯줄을 보관한 항아리를 또 보관한 곳을 태실이라 부르고, 저 안에는 바로 성종대왕의 탯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종대왕의 탯줄이 창경궁에 있냐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왕실들의 탯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물론 뭐 몇 군데 모아두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여기를 이제 창경원으로 만들면서 이제 관광 유원지로 만들면서 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길로. 춘당지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춘당지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원래 창경궁 시절에는 없던 연못이었고요. 일제강점기 때 창경원 열면서 새롭게 만든 연못입니다. 원래는 일본식 연못이었는데 저희가 창경궁을 복원하면서 한국식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본식과 한국식이 섞여 있는 연못이 바로 창경궁의 춘당지입니다. 뭐 옛날에는 여기에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 케이블카도 있고, 뭐 겨울철에는 스케이트도 했다고 하고, 겨울철이 아니었을 때는 보트놀이도 했다고 해요. 네, 참고로 창경원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창경궁보다는 창경원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자, 사실 창경궁에 오면은 옛날 그 식물원과 동물원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식물원 시절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온실이죠. 네, 희귀 식물들을 모아두고 있는 온실이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그 온실이 한 몇 채 더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남겨두었습니다. 일본인 건축가가 프랑스식으로 설계한 온실이라고 해요. 딱 봐도 프랑스식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희귀 식물들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진짜 사람이 없다. 원래 여기 사람 바글바글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식물 덕후랑 와가지고 설명 들으면서 봐야 되는 건데. 여기가 출구입니다. 네, 이렇게 출구로 나오면은 저기 이제 푸릇푸릇한 나무들 사이에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화적인 공간에 작은 정자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어디냐면요, 조선 후기에 이제 문신들이 활쏘기 훈련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문신들도 활쏘기를 했냐고요? 네, 활쏘기는 군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특히 막 이제 영조나 정조 같은 경우가 문신들에게 활쏘기 훈련을 강제로 시켰다고 하죠. 정조 같은 경우는 창덕궁 후원에서 많이 시켰고, 네, 영조가 여기에 이제 대신들한테 활쏘기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네, 이 뷰에서 활쏘기 훈련을 했겠죠. 이 공간도 사실 저 정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어떤 그 정취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 나무와 자연들 사이에 있으니까 더 뭔가 신비스럽고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 그쳤습니다. 적당히 비가 와가지고 그 비 내리는 감성도 묻으면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창경궁 답사였습니다. 사실 이 창경궁 온실까지 보고 왔으면은 창경궁 답사는 다 끝이 났고, 이 길 따라서 아까 왔던 그 홍화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 나가는 길이 짧진 않기 때문에 딱 산책하기 좋은 거리예요. 또 이 군데군데 이런 풀 냄새와 나무 냄새가 나서 기분 좋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딱 이 창경궁이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규모가 거대하지는 않다 보니까 비가 적당히 내려도 충분히 즐기면서 감성에 젖으면서 걸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복궁과 창덕궁에 또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 궁궐입니다. 이 창경원의 역사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창경원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 이 창경원으로서 동물원과 식물원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최대의 관광 유원지였고요, 서울 시내에서. 그 당시 국민학교 체험학습의 단골지였다고 하죠. 자, 그런데 1980년대에 이제 창경국으로 복원을 하자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1986년에 복원 공사 과정을 걸쳐서 지금의 창경궁의 모습을 갖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동물원과 식물원에 있던 동물과 식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그 식물들 중에 이제 벚꽃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윤중로에 다 옮겨다 심었고,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갔다 왔던 온실에다가 다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이 동물들은 또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이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창경원 동물원에 있던 그 맹수들을 위주로 독약을 먹여서 전부 다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맹수가 아닌 동물들은 그대로 남겨놨었는데 6.25 전쟁 때 아무도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굶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각 외국들로부터 동물들을 전부 다 사와서 다시 동물원의 모습을 갖추고 동물원을 개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경궁을 복원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창경원 동물원에 있었던 동물들은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옮겼습니다. 이 창경궁과 같은 궁궐지를 이렇게 답사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게, 정작 제가 왔던 길과 제가 봤던 저 춘당지, 온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당시 조선 왕실 사람들이 봤다거나 즐겼던 곳은 아니에요. 이 거리도 그대로 걷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창경궁의 역사만을 알고 있는 자와 창경원 시절의 모습을 알고 있는 자와 창경원의 시절을 거쳐서 창경궁으로 돌아온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는 자와 참 다르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에 방문을 할 수 있는 창경궁은 그냥 조선시대 그 당시 그대로의 창경궁이 아니라 오늘날만의 그 고유의 의미가 깃든, 고유의 역사가 깃든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출구 쪽으로 나오면은, 야, 지금 비가 멈춰가지고 날이 개니까, 와, 기억나십니까? 창경궁의 정전인 명전정 지붕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좀 남산타워 보이죠?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의 지붕까지. 이렇게 지금은 푸른 잔디와 나무들 사이에 정각들이 은은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 그때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체로서도
창경궁만의 매력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홍화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햇빛이 아주 짱짱합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네, 이것으로 창경궁 답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답사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